죽기 전까지도 매일 드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 암 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의 식사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병은 다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분들의 식탁엔 늘 같은 음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챙겨준 거였죠. 좋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까지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음식은 암세포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연료가 되었고 환자의 몸속에선 조용히 면역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줄만 알았던 식단이 어쩌면 암을 부추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식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은 누구나 건강식이라 믿는 음식이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소개됐고 병원 영양사도 종종 식단에 권장하곤 했던 바로 그것, 요거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치료 중간중간 입맛이 없을 때나 항암 후 속이 울렁거릴 때 요거트를 한 숟갈씩 떠먹곤 했습니다. 장 건강에 좋다잖아. 면역력도 키워주고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암에도 도움될 거야.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동과 가정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 불편해진다. 장을 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스가 찬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요거트는 유산균보다 당분이 더 많다는 점. 심지어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제품조차 과당, 액상과당, 농축과일 시럽 등 몸속 염증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 염증은 곧 재발과 연결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당분 섭취는 암세포의 대사 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암 환자의 경우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유당 불내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요거트의 유당이 복부 팽만감, 설사, 장내 독성 가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장에 좋다니까. 아무거나 못 먹을 때 요거트라도 먹어야 하니까. 하며 무심코 아침과 점심 사이 간식처럼 챙겨 드셨죠. 하지만 저는 식단을 조정하고 요거트를 끊었을 때 훨씬 더 컨디션이 안정되는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때의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이미지에 속아 있고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장에 좋을까봐 챙겨둔 요거트 있으신가요?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진짜 건강을 위한 음식은 그저 착해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착하다고 믿는 음식일수록 그 안에 숨은 성분을 더 쉽게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요거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액상과당입니다. 많은 시판 요거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유산균보다 이 액상과당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액상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간뿐 아니라 췌장, 신장까지 염증 반응이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양학자 데이비드 루드윅 박사는 액상과당은 세포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당 문제를 넘어 세포 수준에서 만성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 유산균의 생존율입니다. 포장지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수가 수십억 마리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위산을 거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은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균들도 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기존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통, 가스, 설사,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특히 항암 치료 후 장 점막이 얇아지고 손상된 상태라면 이런 균형 붕괴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회복해야 할 장 환경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흡수 방해입니다. 우유 기반 요거트는 위산 분비가 줄어든 사람에게 소화 부담이 큽니다.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장까지 내려가면 장내에서 부패 과정을 거치며 독소와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장벽을 자극하고 그 영향은 간과 신장까지 확산됩니다. 결국 면역계는 계속해서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요거트 한 컵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암세포 성장과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세 가지 트리거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트 말고 뭘 먹어야 하죠? 입맛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병원 식단에서 요거트 대신 권장되는 염증을 억제하고 회복을 돕는 간식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맛은 없고 몸은 지치고 소화력은 떨어진 상태.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요거트나 두유, 달달한 음료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염증을 키우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음식의 이미지를 믿고 선택합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면 무조건 장에 좋을 거라 믿고 달지 않으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착한 음식은 입맛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암환자 식단 가이드에서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인 바로 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그냥 포만감 때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단순한 포만감 이상입니다. 고구마는 염증 억제,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 면역력 회복을 돕는 항산화 작용까지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지닌 자연에서 온 면역 간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제와 레지스탕트 스타치입니다. 이 전분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즉, 몸에 좋은 유산균만 골라 키워주는 똑똑한 전분이죠. 게다가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는 간 기능 회복, 피로 물질 제거, 독성 산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소화 부담이 적고 당 흡수 속도가 느리며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 치료로 약해진 신체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째, 하루에 작은 고구마 1개.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공복 혈당도 안정되고 입도 달래줍니다. 둘째, 너무 오래 보관한 고구마는 아크릴 아마이드 위험이 있으니 껍질이 마르기 전 신선한 상태에서 쪄서 섭취하세요. 셋째, 고구마를 식힌 후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찐 고구마를 식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고 몸의 염증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구마 간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과 절대로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염증 유발 음식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구마는 분명 탁월한 항염 간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 식단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먹어도 되나요?
혹시 해로운 조합은 없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호두 최고의 항염 콤비. 고구마는 탄수화물 기반의 항산화 식품이고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항염 견과류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위에 오래 머물러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며 암세포 성장에 불리한 항염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호두 7알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먹은 그룹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2%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땐 소금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이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고구마 케일찜, 브로콜리찜, 해독의 시너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케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만나면 간 해독 효소가 활발히 작동해 체내 독성 배출이 1.5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를 보내는 분들에겐 장기 피로 회복과 독소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조합이 회복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려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구마를 찐 다음 올리브유 살짝 뿌린 케일찜 또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것. 맛과 영양 둘 다 만족시키는 식단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식단을 조율했던 74세 김정임 어르신. 항암 치료 후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해독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식사를 해도 소화가 더뎌지고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영양사와 함께 시작한 식단이 고구마, 브로콜리 조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찐 고구마 한 조각과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셨는데 2주쯤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도 내려가고 주변에서 피부 톤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해요. 그 후 지금까지 이 식단을 꾸준히 이어오며 입맛도 돌아오고 하루 에너지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고구마 단맛 음료.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고구마를 홍차, 카페라떼, 단맛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키우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고구마는 원래 자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 당류가 함께 들어오면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 내장 지방 축적, 인슐린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 식단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짚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찐 게 좋나요? 구운 게 좋나요? 찐 고구마가 훨씬 유리합니다. 구울 경우 당화 반응이 활발해져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고 고온 조리 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의심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찐 고구마는 당 흡수 속도가 느리고 저항성 전분이 잘 유지되어 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특히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2배 이상 늘어나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밤에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핵심은 언제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낮아 공복 시 폭식을 막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허기가 올라와 단 음료나 과자에 손이 간다면 작은 고구마 1개를 식혀서 먹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분은 저녁 식사 후 달달한 간식이 당겨 밤마다 도넛이나 빵을 드셨는데 고구마 간식으로 바꾼 후 체중은 안정되고 위 불편감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즉, 고구마는 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단,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작은 고구마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고구마를 먹어도 될까요? 많이들 조심스러워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조건만 지키면 가능합니다. 첫째, 식힌 찐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고구마를 식히면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이 말은 곧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당 흡수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는 곧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힌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남아 있어 좋은 장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고구마와 삶은 달걀 혹은 고구마와 호두 조합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훨씬 오래 유지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나 회복기에는 이런 조합이 오전 내내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량과 혈당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한 식사 전후 혈당 변화를 기록해두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식단을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면 고구마는 피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지킨다면 고구마는 오히려 혈당 조절에 유리한 탄수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정량과 조합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고 좋은 궁합까지 챙겼다면 이제 남은 건 그걸 이어가는 힘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 것으로는 몸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회복은 아주 작은 실천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일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분들, 입맛이 줄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들이라면 이 루틴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내 몸에 맞는 식단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식단을 바꾸는 일을 마치 큰 결심이 필요한 대공사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알게 된 건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것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실천이 훨씬 더 오래가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루 한 끼는 항염식으로 고정하세요. 세 끼 전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침이나 저녁, 가장 준비하기 쉽고 습관화하기 좋은 시간 한 끼를 골라 항염 재료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예를 들어 고구마 한 조각, 올리브유에 구운 채소, 들기름과 김, 그리고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한 항염 한 끼가 완성됩니다. 한 끼가 바뀌면 그 긍정적인 변화가 다른 식사로도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둘째, 식단을 미리 정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그날 뭘 먹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 배달 음식이나 자극적인 메뉴로 기울기 쉽습니다. 전날 저녁이나 주말에 일주일 식단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몸이 기억할 수 있는 식사의 흐름이 생기고 그 리듬 속에서 소화와 해독 능력이 회복됩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때 먹는 식사는 염증을 줄이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회복기이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위장과 간, 췌장이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하루 3번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이 회복되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 고정 식단 계획, 식사 시간 루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고 염증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저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는 두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8세의 최명자 씨. 유방암 2기 진단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든 건 입맛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움이 심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구마는 편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달지도 짜지도 않고 자극이 없어 한 입씩 먹다 보면 속이 차분해졌다고 해요.
매일 아침 찐 고구마 반 개와 미음 한 숟갈. 단조로운 식단이었지만 그 덕분에 항암 6차까지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텃밭을 다시 가꾸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59세 김진수 씨. 직장암으로 장절제 수술을 받은 후 설사가 멈추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영양이 흡수되지 않는 느낌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권했던 건 잘 익힌 고구마 한 조각.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자극은 적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는 식품이었죠. 이후 화장실 횟수가 줄고 식사량이 늘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보였을 만큼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하지 않은 식사, 순하고 천천히 스며드는 음식, 몸이 거부하지 않는 식사. 그 시작이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나 소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병과 싸울 수 있는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그 안에는 회복의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게 됩니다. 그 음식은 정말 착한 음식이었을까요? 병든 몸을 살리고 면역을 일으키겠다며 건넸던 한 숟갈의 요거트. 그 안에 숨어 있던 당분, 유당, 소화되지 않는 유산균이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장을 무너뜨리며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선의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구마 한 조각. 달콤하지도 멋지지도 않았지만 속이 예민해진 사람에게 가장 편안했고 입맛을 잃은 이들에게 조용한 생명의 기운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장이 가라앉고 화장실 횟수가 줄고 밤에 잠이 오기 시작하고 무거웠던 마음과 몸이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거트와 고구마,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는가? 병이 찾아왔다는 건 어쩌면 오래전부터 듣지 않았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기 좋은 것, 익숙한 것, 유명한 것을 믿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정작 내 몸이 원했던 것을 놓치곤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좋다던 음식이 아니라 먹었을 때 내 몸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고르는 것. 이미지나 유행이 아닌 내 몸의 반응, 나만의 리듬, 나의 회복 속도에 맞는 식단을 만드는 것. 고구마 한 조각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단순한 한 입이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덜 긴장하고 소화가 잘 되는 기분이 들고 아침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요거트를 끊고 고구마를 올리는 것. 그건 단순한 음식 교체가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신뢰하고 내 회복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냉장고 속 요거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일까?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탁이 바뀌면 면역이 달라지고 면역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모레의 검사 결과를 바꾸고 몇 달 뒤에 인생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단이고 식단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식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꾸리는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